안녕하세요. 오늘은 커스터머 인사이트 기반의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론 오버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SNS 경영 컨설팅의 김대희입니다. 현재 패스트 캠퍼스 신사업 강사를 하고 있고요. 네모 파트너즈 한국산업융합기술협회, 한국발명진흥회,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PwC 컨설팅에서 전략 혁신 부분 컨설턴트를 했었으며 KT, CJ, GS, 교원 등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 주로 이제 신사업이라든지 창업 관련한 부문의 컨설팅, 멘토, 심사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업의 본질과 신사업 방법론 개요부터 해서 신사업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까지인데요. 오늘은 사업의 본질과 신사업 방법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기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윤 창출이라는 유명한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제가 학력고사를 칠 때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는 사업의 목적, 기업의 존재 이유 등의 문제에서 이윤 창출은 너무나 유명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 교수,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죠. 이 피터 드러커 교수는 사업의 목적을 고객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업을 창업을 하고 또는 신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일 고민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일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고객이 맞을까? 고객을 얼마나 더 창출할 수 있을까? 사실 매출이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창출에 의한 결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매출이나 이익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아마 사업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인 고객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역시 피터 드러커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마케팅과 혁신 두 가지의 기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광고나 홍보 또는 마케팅 전략에서 쓰이는 그런 마케팅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고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언맷 니즈 또는 고객의 고통을 초래하는 페인 포인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케팅은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가령 영업이라고 했을 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 마케팅 활동입니다. AS 담당자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 마케팅 활동입니다. 법무 담당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마케팅입니다. 혁신은 우리가 과거에 알던 식스시그마, TPS, BSC, SCM, PI와 같은 활동들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고객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활동은 혁신이라고 합니다.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이폰을 들 수 있을 건데요. 사실 이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은 고객은 사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죠. 고객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정말 고객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사업은 기존의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케팅 그리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이노베이션, 혁신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사업은 두 가지 형태의 발굴 전략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경영진 인사이트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발굴 전략입니다. 기업의 경영진 또는 오너라고 불리는 분들께서 신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세그먼트를 하고 타겟팅을 하고 그리고 포지셔닝을 하는 전형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이 발굴 전략의 장점은 강한 사업 추진력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의 경영진이나 오너들께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력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경우가 잘 없겠죠. 단점은 고객의 규모가 적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이제 신사업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인데요. 사실 경영진이나 오너의 연령 또는 어, 경제 수준 그리고 사회적 계층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고객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고객들, 즉 다수의 고객들과 갭이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이유로 탑다운 방식의 신사업들이 성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국내에서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일부 스타트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고객 중심의 바텀업 방식의 발굴 전략입니다. 출발점은 고객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입니다. 이때 문제는 원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니즈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파괴적 혁신을 주장하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Job to be done일 수도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커스터머 인사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에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구체화되는데요. 장점은 사업기회 발견 가능성이 높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기업이나 큰 규모의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법론이 아니다 보니까 체계적인 방법론이 부족하고 구체화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 책만으로 완벽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고객 중심의 바텀업 발굴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론을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고객 중심의 바텀업 방식으로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BM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조준점 또는 목표를 설정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에이밍 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에이밍 포인트는 그야말로 조준점입니다. 이 에이밍 포인트는 예를 들어 그 맥도날드는 예전에 아침 식사 재탈환을 위한 신사업이라고 에이밍 포인트를 설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햄버거가 아니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빵 회사라고 한다면 빵이 아니라 식사 또는 간식 시장 창출을 위한 신사업이라고 에이밍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이밍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이밍 포인트가 정해지면 에이밍 포인트와 관련한 커스터머 인사이트를 발굴하게 되는데요. 커스터머 인사이트는 고객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 속에서 정말 고객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부분입니다. 신사업 발굴의 99%는 커스터머 인사이트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오소독시 인사이트인데요. 오소독시 인사이트는 산업의 고정관념 또는 성공 방정식에 대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통신산업은 약정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오소독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할인마트의 경우 가격이 경쟁의 핵심 요소이다 라는 오소독시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깨진 사례이긴 한데요. 비대는 전자제품이니까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오소독시 인사이트도 있었던 것 같네요. 디스컨티뉴티 인사이트는 트렌드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트렌드들이 모이면 단절적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트렌드들을 모아서 트렌드들의 패턴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디스컨티뉴티 인사이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유하는 시대에서 공유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 또는 사용하는 시대로 바뀌는 것 이런 부분들이 디스컨티뉴티 인사이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컴피턴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핵심 역량인데요. 이 핵심 역량은 약점이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신사업 발굴의 원천은 되지는 못하고요. 커스터머 인사이트, 디스컨티뉴티 인사이트와 결합할 때 신사업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터머 인사이트, 디스컨티뉴티 인사이트는 독립적으로 신사업 발굴의 원천은 될 수 있습니다.
오소독시 인사이트와 코어 컴피턴스는 나머지 두 개의 인사이트와 결합이 되었을 때 강력한 신사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에이밍 포인트와 관련하여 네 가지 인사이트를 발굴했다면 이 인사이트들을 충돌시켜 새로운 신사업의 아이디어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뽑는다면 하나, 두 개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겠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 조각들을 그룹핑하고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측면에서 고객의 니즈가 많은 거, 또는 수요가 많은 거, 그리고 역량의 측면에서 역량이 있는 거, 즉 수요도 있고 역량도 있는 사업 기회를 우리는 퍼스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A 사업 기회가 퍼스트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되겠네요. 이렇게 신사업 아이디어를 선정하게 되면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who, 타겟 고객이 누구인가 이고요. 두 번째 what, 타겟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 세 번째는 how, 어떻게 수익을 벌 것인가. 네 번째 how,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사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순서대로 되는 부분입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모델의 정합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흔히 많이 쓰는 방식, 상품이나 서비스가 먼저 나오고 고객을 찾는다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나면 바로 런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지만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실이어야 되는 핵심적인 가설을 뽑아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험은 시제품, 프로토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은 거의 완제품과 비슷한 시제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파워포인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플래시 애니메이션 같은 걸 통해서도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면 우리가 타겟 고객에 대해서 가졌던 가설, 그리고 고객 제한 가치나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가졌던 가설, 수익 모델에 대해서 가졌던 가설, 그리고 운영 모델에 대해서 가졌던 가설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타겟 고객을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가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익 창출 방법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검증된다면 우리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런칭하는 후속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다음번 강의 때는 에이밍 포인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